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3일 최배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추미애 시즌2가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예측의 근거는 여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가 되든 박범계가 되든 또 누가 되든 여하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럴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계속 몰아내려고 하거나,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나가면 그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은 거의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아마도 추미애 시즌2 또 다른 사람이 된다면 시즌3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점점 그런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사실은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과 협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인사를 하겠다 이러고 실제 그 협의하는 모습을 윤 전 총장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진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검사장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기 혼자 해버리고, 심지어는 신현수 민정수석까지 패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은 사표를 내고 잠시 복귀했다가 결국은 이제 교체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였다. 이것도 결국 추미애 전 장관보다 어찌 보면 한술 더 떴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래도 민정수석을 패싱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본다면 똑같거나 오히려 한술 더 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LH 투기 사태에 대한 수사 문제를 왜 검찰을까지 다 포함해서 합동수사를 하지 않느냐. 정말 LH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그 LH에서 투기한 직원들을 단죄하려고 한다면 국가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추미애 전 장관의 지시를 이용해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작년 7월 21일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얘기했더군요. 추미애 전 장관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라, 철저 단속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아니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뭐 했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보니까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거는 이런 거더군요. 부동산 펀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로 사모펀드 같은 거 그런 걸로 투기를 한 거라든가, 아니면 기획부동산 이런 걸 그 당시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기꾼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권에서 또 책임 전가를 했었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그럼 투기를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철저 단속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했다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다른 얘기다 결국은. 그런데 그걸 동원해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도구로 추미애 전 장관의 지시를 활용한 엉뚱하다, 이런 얘기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검찰이요, 전국에 검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검찰이 무슨 사찰기관인가요? LH 또는 어디 SH 이런 데에 누가 내부 정보 이용해서 하는지 사찰을 해야 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누가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걸 수사하는 것이고, 물론 인지도 있지만 인지할 수 있는 그 수사 부서가 결국 특수부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부패부. 그거 대폭 줄여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추미애입니다. 작년 1월 인사 조국 추미애가 직접 수사부서를 줄인다 그래가지고 공판부 이런 데 우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사부, 공판부, 우대. 형사부, 공판부는요 직접 수사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지수사를 거의 안 합니다. 인지수사를 하는 곳이 특수부, 지금 반부패부인데, 그거를 조국 추미애가 연달아서 계속 줄여놔가지고 지금 반부패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인지수사를 왜 안 했나는 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추미애에 이어서 박범계 장관이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인용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황당하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살아있는 권력수사팀 해체, 이것도 사실상 똑같다.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수처가 어제 김진욱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 두 사람에 대한 그 수사를 검찰로 재이첩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검 형사 3부가 드디어 이제 이 사건을 다시 맡아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자마자 그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사를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라고 제가 그랬었죠. 이정섭 부장검사팀인데 거기에 지금 수사팀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 중에 2명은 파견 형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세진 부장검사, 김경목 검사, 이렇게 2명이 파견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파견은요 계속해서 그 파견 기간을 연장해야 거기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수사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세진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것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 사람 수사를 맡고 있고요. 김경목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견 기간이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그 기간을 연장 안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규근 본부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보완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인데, 그 담당 검사를 파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거고요. 이규원 검사는 공수처로 넘겼다가 공수처에서 다시 이첩을 받아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규원 검사는 뭐 그동안 조사를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 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를 파견을 연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죠. 5명에서 2명,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2명이 이제 원대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조치를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했다. 마침 수사팀은 오늘이 13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군요. 화요일에 차규근 본부장한테 출석해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출석하면 다시 또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해 보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핵심 검사를 원대복귀시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상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인사조치, 수사팀 해체라는 인사조치에 버금가는 행위다. 그래서 제가 시즌2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전망입니다. 뭐 이 부분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이 수사검사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싶겠죠. 근데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성윤 수사는 잘 아시다시피 2019년에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있을 때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외압을 통해서 막았다. 뭐 이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안 나가고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술서를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첩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소환 통보 뭐 한두 번, 단 2번쯤 더 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게 바로 한명숙 위증 교사 의혹. 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이제 돌아가셨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이 사람과 그 감옥에서 같이 있었다는 동료 재소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 들었다. 돈 줬다는 얘기 들었다. 뭐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그 혐의의 증거의 하나로서 쓰였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위증이었고, 그 위증을 검사가 교사했다. 시켰다. 그래서 뭐 연습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재소자가 있었거든요. 그걸 폭로한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러면 검사가 한명숙을 결국 뭐 죄를 덮어 씌워서
기소를 한 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사실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건요, 원래 9억 원을 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6억 원 부분은 이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고요. 확정 판결에 따라서 징역을 다 살고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확정 판결 날 때도 6억 원 부분은 뭐 이게 유죄다 무죄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대법관끼리 엇갈린 적이 있는데 3억 원 부분은요, 대법관 전원 일치의 유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고 나왔는데 왜 그때 유죄의 근거가 뭐냐? 너무나 명확하죠. 한만호 씨한테 받았다는 3억 원 그것 중에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계좌 추적에서 드러났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아니 그럼 한만호 씨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직접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둘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씨 걸 받아서 자기 동생 전세 자금으로 줬다는 얘기,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대법관들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자, 지금 이문정 검사, 대검 감찰연구관, 이 사람 혼자만 계속해서 기소하자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고, 대검 연구관들은 그게 무혐의, 이러면 전부 다 무혐의, 6명이 이거는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문정 혼자만 지금 기소하자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과 이문정 검사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그걸 위증을 교사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사팀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팩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니까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문정 손을 들어주려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수표가 꽂힌 게 딱 드러났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런 턱도 없는 무리한 주장, 이거 결국 하려고 그러면 또 수사지휘권 발동, 이걸 또다시 추미애 시즌2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는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와 박범계 장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것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거 아니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했던 식으로 뭐 그거 지금 대부분 다 뭐 근거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시즌2가 이렇게 앞에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4번째는 또다시 예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어저께 김학의 공수처의 첫 결정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첫 결정을 한 이후에 보니까 별도 공문을 김학의가 아니고 김진욱 공수처, 근데 그 별도 공문을 공수처가 검찰로 보냈더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약간 또 황당합니다. 김진욱 처장다운, 제가 김진욱 처장을 주변을 취재해보니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좀 눈치 보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또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도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제의처했으니까, 그리고 수사를 다 마무리하면 기소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죠? 수사기소 분리가 얼핏 생각나죠? 수사기소 분리는 지금 여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쪽 방향입니다. 근데 그게 법제화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죠,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자, 나중에 기소는 우리가 할게,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마치 검찰을 자기네들 하청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정말 이거는 법령에도 뚜렷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여당 눈치, 야당 눈치, 이건 중립의 의미가 아니고 결국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수처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이처하면 제이처한 거지. 나중에 수사를 마무리하고서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그거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또 법률 해석의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진전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